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갈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테슬라 자체에 걸린 일이고, 니자가 120만 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며, 다른 하나는 스페이스X 쪽인데,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 첫 실적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은 낙업 해제가 있어서 테슬라 주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소식 다 규모나 파급력이 작지가 않아서 어느 하나만 다루기보다는 함께 보는 방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몰려있는 주간인데,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는 이 제조업의 PMI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지수,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비농업 고용 예상치는 8만 8천 명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라 9월에 금리 인하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ISM 제조업 물가지수는 70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고용은 점점 식고 있는데 물가의 압력은 남아있는 애매한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펙 플러스의 9월 증산 합의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추가 공격에 나서게 되면 이 사우디와 UAE의 유전에 직접 타격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걸려있는 직접적인 두 가지 이슈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부터 확인해 본다면 니자는 2018년부터 2020년의 모델 3, 2021년부터 2023년의 모델 Y까지 약 120만 대에 대한 예비조사를 열었습니다. 자, 156건의 신고가 접수된 후 나온 조치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서도 큰 축에 속하고, 또 대상 차종이 모델 3와 모델 Y라는 점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된 부품은 앞바퀴 하부의 레터럴 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주행 중 이탈하게 되면 조향이 아예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또 견인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신고자들 대부분은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부품이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부는 부러지기 직전에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니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결함과 연결된 사고나 부상 또는 사망 사례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니자의 산하인 결함조사국이 접수한 민원을 바탕으로 게시했다고 하고요. 테슬라의 생산 연도에 걸친 공통 부품 이슈일 가능성을 들여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합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긴 했는데, 2021년 모델 3는 약 2,800대가 조립 오류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2023년에는 모델 3 422대가 비슷한 이탈 문제로 리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리콜을 합쳐도 3,222대인데 이번 조사 대상 120만 대는 그 당시 때와 비교하면 무려 370배 정도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니자는 이번 조사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또 당시 조립 결함과는 무관해 보인다라는 선을 긋고 있고, 다만 서스펜션이라는 부품의 자체가 반복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이번 조사가 일회성 조사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120만 대에서 15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본다면 이 비율로는 0.013%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광범위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단정하긴 이를 것 같고, 이 정도 신고 건수만으로 니자가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정부가 테슬라 하드웨어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비조사는 결함의 여부를 가리는 첫 단계이고, 여기서 문제가 직접 확인된다면 공식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건이 리콜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될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확인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사실 테슬라의 서스펜션 이슈는 2015년부터 2017년식 모델 S와 모델 X 11만 5천 대를 대상으로 이 서스펜션 결함 조사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때는 조사를 몇 년 정도 끌다가 2024년에 리콜 없이 종결이 되었고, 이 니자가 부품의 교체를 권고하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는 별도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는 이 결함을 수년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 고객이나 규제 당국에게는 운전자 과실로 돌려온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로이터에 대해서 테슬라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에서 발표가 나왔던 시기는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이었고 이 당시 장에는 아직 리콜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 보이고 테슬라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쪽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는 진짜 큰 이벤트인 스페이스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는 6월 16일 고점이었던 225.64달러에서 지금 108.37달러로 무려 51%가 빠진 상황인데요. 이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이 상장 첫날부터 이 150달러로 시작하면서 종가 160.95달러, 하루 만에 19%가 오르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나흘 만에 찍은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한때 1조 8천억 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 이 공모가에 들어간 투자자의 기준으로는 현재 손실이 약 20% 정도 되는 수준이고 이 나흘 만에 형성된 고점 부분에 들어간 투자자였다면 약 반토막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하락은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상장 직후 1조 달러를 넘었던 이 추정 순 자산은 지금 7,860억 달러까지 내려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두 달 만에 개인 자산에서만 2천억 달러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8월 4일 장 마감 후 상장 후 첫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틀 뒤인 목요일에는 낙업 물량의 20%인 9억 1,150만 주가 풀릴 예정인데 이건 월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락업 해제로 현재가 기준 1,000억 달러가 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별도로 2017년 6월까지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스페이스X는 자본 지출로만 210억 달러를 썼는데 이 번 돈보다는 쓴 돈이 더 많았고 이걸 메우기 위해서 250억 달러의 채권까지 발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옵션 시장은 실적 발표 후 변동폭을 상하 15%까지 보고 있고요. 과연 실적 발표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이 상장 초기 반짝 고점을 찍고 몇 달 안에 조정을 받는 것은 대형 IPO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패턴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 스페이스X에서 일어나는 일은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7월 22일 어닝콜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날 주가가 14.5%가 빠지면서 최근 1년 새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는 첫 번째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분위기로 갈지 매우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스페이스X 어닝 발표 시 나오게 될 합병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의 어닝콜에서는 애널리스트가 합병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자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말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런 같은 질문은 스페이스X의 어닝콜에서도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재무 상태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이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월가에서는 현재 스페이스X의 분기 매출을 69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1분기 46억 9천만 달러에서 현재 크게 늘어난 수치이고 이 주당 손실도 마이너스 1.27달러로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1분기 말 1,030만 명에서 얼마나 늘어나게 되었는지 또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AI 부분 계약이 다 합쳐서 최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과연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낼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단독으로 매출 114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이 6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전체는 적자여도 이 스타링크 사업부 하나만큼은 확실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X의 주가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주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몇 가지를 봐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식 교환 비율이고 테슬라 회사 자체의 손익과 일론 머스크의 개인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식 교환 비율만 보게 된다면 주가가 낮은 게 오히려 유리한 쪽이라 생각하는데 지난 6월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고점으로 뛰었을 때는 테슬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신주 발행 물량이
이 46%에서 38%로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 반대로 지금처럼 주가가 이 절반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스페이스X가 훨씬 더 많은 신주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가 합병 후 받는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스페이스X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낮을수록 테슬라 시가총액을 사려면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넘겨줘야 되고 그 주식들이 테슬라 주주 손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주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스페이스X는 실적 발표와 락업이 풀리는 기간을 지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시점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월가의 의견을 보면 애널리스트 27명 중 26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이 평균 목표가는 $236인데요. 이 정도면 지금 주가 대비 2배가 넘는 목표가인 것을 볼 수 있고 이례적으로 월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은 월가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제프리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페이스X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을 보고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의 흐름은 이런 거버넌스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 의견은 모건 스탠리고요.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을 203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적자 기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고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어닝 발표를 좀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X 계정에서는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투자 관련 계정이 스페이스X가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테슬라 매출 전체만큼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 아는 사람만 안다고 짧게 답하고 있고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니자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예비 단계라 실제로 리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 스페이스X는 화요일 실적 발표와 목요일 락업을 통과해봐야 지금의 저평가가 기회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소식 다 당장 확정된 팩트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슈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스페이스X의 어닝콜에서 정말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